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여입니다. 카바세 펠레그리나 기억하시죠? 오디오 갤러리 본점이 전층이 세팅을 새로 하고 캘리브레이션을 마치고 이런 대화면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온 펠레그리나, 이게 사실 원래 이 제품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딱 그 자리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늘 3층에서 저 반대편에서 제품 시청을 할 때마다 이미 펠레그리나는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걸 여러 번 봤는데, 언제쯤 소리를 내려나 볼 때마다 빨리 소리를 내길 기다렸던 그런 제품이죠. 펠레그리나는 카바세가 꽤 공을 들인 제품입니다. 뭐 어느 제품 하나 안 그런 게 없지만 이 펄 시리즈의 플래그십이고, 카바세가 설립 70주년을 기념했던, 그래서 딱 70조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전에 이 제품 소개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제품 베이스에 보면 70번 모델 중에 몇 번째 그 시리얼 번호가 있어요. 이 제품도 보니까 이게 23번째 제품이네요. 여하튼 그런 카바세가 70주년을 기념했던 애니버서리 제품이 바로 펠레그리나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엄밀히 말하면 이보다 상위 제품들이 있어요. 그 플래그십인 스피어 같이 훨씬 큰 이 제품들에 들어간 DSP 시스템, 이거를 그대로 내려받은, 크기만 조금 줄인, 이 제품도 크기가 작은 건 아닌데 카바세가 제품의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서 실제로 이보다 상위에 있는 엄청난 제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제품을 조금 다운 사이징한 그런 펄 시리즈의 플래그십이 바로 펠레그리나입니다. 펄 시리즈를 이렇게 보면 저희 뭐 펄 아코야, 그 다음에 이런 캐시 같은 작은 제품도 있죠. 그런 제품들을 보면 제품의 사이즈가 어떨 때는 옆에 나란히 놓고 보지 않으면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실제로 옆에 놓고 보거나 그 다음에 좀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면 소리를 들었을 때예요. 펠레그리나는 설립자인 조지 카바세가 지향했던 바, 이 대극장이나 스튜디오용 모니터 있죠. 이런 사운드를 처음부터 지향했던 그 오랜 그 DNA가 그대로 내려와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일단은 소리를 크게 내도 위화감이 없는, 사실 하이파이 제품들의 그 태생적 한계 같은 부분이 뭐냐면, 특히 PA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소리를 무한정 크게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뭐 가정 내에서 소리를 그렇게 야외처럼 크게 낼 필요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음량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담이 적은 그런 카테고리에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를 크게 내면서도 왜곡을 없게 하는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많은 경험과 사운드적 품질이 높게 그렇게 책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홈 오디오용에서도 사운드를 크게 낼 수 있는, 사용자가 본인의 시청 환경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기만 하면, 그렇게만 만들 수 있다면 뭐 바랄 게 없죠. 카바세는 초기부터 그런 사운드를 지향했던 그런 제품들이죠. 이런 우리가 하는 육면체 이 사각형 스피커에서는 그 소리를 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공진이 생겨서 소리를 무한정 키울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바세는 초기부터 아예 구 모양으로 갔어요. 물론 카바세도 초기에는 사각형 스피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구 모양으로 가면서 사각형 스피커들의 그 태생적 한계를 벗어난 최초의 스피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이기도 하고 지금껏 거의 유일한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펠레그리나는 그 아래 동생들 있죠. 더 펄 아코야,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 사이즈도 크지만 사실은 좀 더 큰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의 규모예요. 기본적으로 이 드라이버 유닛이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3동축이라고 표현하는, 전문용어로 카바세 자사에서는 TCA라고 표현하는 트라이코엑시얼 아라미드 섬유로 만든 3개의 레이어로 만든 같은 축에 3개의 스피커를 중첩시킨, 그게 일단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반대편에 HLD라는 서브우퍼, 이것도 같은 축상이 있긴 하지만 방향을 반대로 한 우퍼라고 해서 자사에서는 베이스 우퍼라고 부르고, 엄밀히 말하면 이 대역상으로 봤을 땐 서브우퍼에 가까운 대역을 내는 구 모양의, 저희가 아는 그런 서브우퍼까지 일체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스피커의 사운드의 어떤 규모, 품질에 앞서 규모가 일단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출력도 엄청나요. 각자 액티브 앰프들로 동작을 하는데, 맨 뒤쪽, 제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뒤쪽을 향한 우퍼, 이게 11.8인치, 그러니까 거의 12인치가 되는 그런 우퍼인데, 이 우퍼의 앰프가 1850W나 돼요. 185W가 아니라 1850W. 그리고 앞쪽에 TCA 3동축 중에 이거를 로우 미드라고 불러요. 미드레인지 중에 낮은 대역을 재생하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일반 스피커의 베이스에 해당합니다. 이 로우 미드가 1250W, 요 둘을 합쳐도 벌써 3100W가 되죠.
그리고 앞쪽에 미드레인지와 트위터 이 두 개 각각 300W. 그래서 합계를 하면 총 3700W가 되는 한 앰프의 액티브라고 해도 한쪽 채널에만 3700W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스피커는 가정용에서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카바세가 왜곡 없이 낼 수 있는 이 스피커의 음압 있죠. 이게 134dB의 그런 음량을 낸다고 하는데 134dB이면 어느 정도 소리냐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엔진 출력을 가장 높이 올려서 막 이륙을 할 때 그때 옆에서 듣는 소리가 134dB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음량을 키워도 지금 4개 같은 축에 있는 4개 유닛이 왜곡 없이 반듯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걸 바꿔서 말하면 사실은 실내 공간을 벗어나서 운동장에서 틀어도 되는, 그래서 고음이나 저음이 찌직거리거나 이런 왜곡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큰 음량으로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를 의미하는 스펙입니다. 그걸 잠시 생각해 보면 내 시청 공간이 실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이 있어도 이 스피커 하나면 전 공간을 채울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한 개 단위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공간을 멀티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TCA 시스템 그 3동축 그 다음에 우퍼 하나를 추가한 이 시스템에 있는 DSP로 전체를 입체 음향을 만들 수도 있다는 엄청난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커넥티드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물론 기본은 이렇게 좌우 두 개 레프트 라이트로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시스템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DSP를 이용한 가장 큰 장점은 공간에 따라서 자동 보정을 할 수 있는 소위 CRCS 시스템이라고 종종 말씀드리죠. 캘리브레이션 룸 컴펜세이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전용 앱에서 자동 보정을 누르면 사운드를 다 체크해서 그 공간에 최적으로 저한 대역을 맞추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본인 취향대로 맞출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냥 자동 보정으로 넣는 게 제일 일반적인 방식이고, 나는 오디오 좀 했다, 그리고 내 공간은 내가 잘한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 소리를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은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양쪽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정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멀티룸 기능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공간에 여러 개의 스피커를 동시에 그 다음에 입체 음향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내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공간에 한 빌딩 내에 여러 층에 이렇게 뿌려놓고 동시에 음악이나 음향이 똑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펄 시리즈의 플래그십답게 대역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 10Hz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하이파이 스피커 중에 낮은 대역이 10Hz까지 내려가는 스피커가 손에 꼽습니다. 저희가 하는 가장 풀레인지 대역에 베이스도 엄청나게 큰 이런 스피커들이 12Hz부터 시작하는 스피커는 간혹 있습니다. 근데 10Hz 이걸 좀 맘먹으면 진짜 앞에 숫자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뭐 9Hz, 8Hz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낮은 대역을 내는, 그러니까 다이나믹스와 다른 개념으로 아주 낮은 음까지도 낼 수 있는 그런 초점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펠레그리나의 기본 성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존 최상위 DAC 칩을 내장을 해서 일단 코엑시얼로 입력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여러 인터페이스 중에 디지털 입력을 받게 되면 32비트에 768kHz까지 PCM으로 그렇게 프로세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이 스피커 하단에 있는 인터페이스를 보면 XLR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게 참 마음에 들죠. 이 스피커를 먼 거리에서 다른 플레이어나 기타 음원 소스에서 연결을 할 경우에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XLR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RCA도 물론 있고, 그리고 코엑시얼 단자가 또 있고 USB 입력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유선 인터페이스들이 갖추고 있고, 무선으로도 저희가 뭐 타이달 커넥트나 이런 고해상도 음원 서비스를 무선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현존 음악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입력 환경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 물리적인 여러 스펙을 포함해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광대역의 소리를 내는 이 사운드를 동축, 하나의 축에다가 전체 유닛을 일직선상에 뒀다는 거. 그렇게 만들면 장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배열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TCA라고 해서 앞쪽 세 개는 아라메드 섬유로 된 그 진동판으로 된 트리플 코엑시얼 시스템, 3동축 시스템이 있고, 뒤쪽에 또 12인치에 가까운 그런 베이스 유닛이 전부 같은 축에 늘어서 있다는 거. 거기서 나오는 일체감, 그걸 만들기 위해 사실은 이 스피커의 모양도 구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4동축이라고 해서 쿼드리 코엑시얼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일반적으로 이 스피커를 3동축 TCA 플러스 서브우퍼 혹은 4동축 시스템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광대역 구성의 구형 스피커, 이게 펠레그리나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본사 3층에 캘리브레이션까지 다 맞춘 채로 뒤쪽에 대형 스크린, 크리에이트 LED사의 마이크로 LED로 세팅이 된, 그래서 2채널로 음악을 들을 때도 그 다음에 영상을 들을 때도 같이 쓸 수 있는, 그게 사실은 펠레그리나의 성능을 최고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세팅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펠레그리나가 최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렇게 세팅이 된 이 본사 3층의 소리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이 3층에 새로 세팅한 이 마이크로 LED가 182인치. 본사하고 여기 지금 현재 세팅이 되어 있는 크리에이트 LED사의 마이크로 LED 중에 가장 화면이 큽니다. 4K고요. 이거는 이게 가까이서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봐도 뭐 색감이나 화질 이런 것들이 전혀 축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왜곡이 되지 않는다는 거 저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사실 펠레그리나라는 시스템은 카바세가 자사 스피커를 처음 대중한테 알렸던 게 그 프랑스의 극장에서 영화 시스템으로 그렇게 시작했다는 걸 잠깐 떠올려 보면 이 70주년인 펠레그리나를 어떤 스타일로 만들었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펠레그리나의 소리를 간단히 요약을 드리자면 사운드적으로 하이파이적으로 대단히 비비드하고 선명한, 그리고 공간을 표현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이게 미국의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 살짝 다른 75년 된 프랑스 회사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식으로 공간을 표현하는, 그래서 구형으로 만들어낸 그런 스테이징이에요. 미국식 하이엔드가 좀 거창하고 광활하게 뭔가를 표현하는 이런 식의 공간감이라고 한다면, 펠레그리나는 기본적으로 이 3700W 한쪽 채널에만 이런 사운드를 내면서도 공간 자체를 크게 한다기보다 대단히 위력적이고 다이나믹스로 시청자를 압도하는, 이게 약간 서로 다른 얘기라는 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스타일의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몰입감이, 특히 음악을 들을 때나 영화를 볼 때의 몰입감은 펠레그리나 쪽의 어떤 강력한 힘, 이거는 미국의 하이엔드 계열 AV 스피커, 하이파이 스피커를 포함해서 하고는 굉장히 구분이 뚜렷한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음악을 들을 때의 입체감도 상당히 비비드하게 굉장히 뚜렷뚜렷한 이런 소리를 내주는 거, 이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었던 그 포플레이의 맥스 오맨 같은 곡, 어쩌면 펠레그리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게, 이 곡 자체가 이렇게 뚜렷뚜렷하고 강렬하고 선이 굵고 아주 섬세할 때는 깊이 있게 조각을 하는 이런 소리들을 내잖아요. 이런 곡 들을 때 딱입니다. 펀치감 아주 정확하면서도 파워 핸들링이 강력하고, 그 전대에 걸친 악기들이 똑같은 속도로 다가온다는 거. 그 똑같은 속도라는 게 뭔지 몰랐다가도 펠레그리나 같은 스피커로 들어보면 그 소위 위상이 딱 맞아떨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아, 원래는 이렇게 들려야 되는구나 라는 걸, 그게 이 펄 시리즈로 대표되는 구형으로 만든 같은 축 내에서 모든 유닛을 배열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입체감이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여러 유닛을 쭉 분포시킨 그런 스피커들이 아무리 위상을 맞추려고 애를 쓴, 그렇게 겨우 맞아떨어지는 이런 소리를 이렇게 구형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해결하는, 물론 그 개발 과정은 간단치가 않았던 게 회사 역사가 75년이고 그런 위상을 딱 일치시키는 DSP 개발에만 20년이 걸린 그런 기술력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제품이 만들어내는 음악 속에 있는 그런 입체감, 그런 몰입감, 이런 거는 타사하고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광대에 걸친 그런 동축이 만들어낸 일체감하고 맞물려서 다이나믹스가 터지잖아요. 3700W를 잠깐 의식해 보면 그 다이나믹스가 엄청나요. 근데 큰 소리를 내도 그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대역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을 뿐더러 각 유닛의 그 큰 소리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소리가 나준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공감만 된다면 소리를 크게 듣는 재미가 큰 그런 스피커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하이파이 스피커, 그리고 앰프와 뭐 플레이어 이렇게 연결이 된 채로 굉장히 고급 시스템이라고 해도 소리를 어느 정도 올리면 귀가 아프고 좀 듣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음량이 커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의 순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귀에 불편한, 귀가 아픈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계의 소리는 아무리 큰 소리를 내도 그 소리가 왜곡이 돼서 들릴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큰 소리 자체가 왜곡은 아니거든요. 근데 펠레그리나 소리를 들어보면 아, 이렇게 음량을 키워도 될 만큼 그래서 3700W를 심어놨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대편성, 그 다음에 강렬한 에너지가 들어있는 이런 곡들을 들어볼 때 펠레그리나에 또 빠져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말러 같은 음악이 그래요. 이 쿠렌치스가 지휘한 말러 교향곡 6번 2악장, 저희 테스트 때 종종 듣는 그런 곡인데, 예전에 이 스피커를 처음에 리뷰할 때도 이 곡으로 시청을 하면서 좀 다른 스피커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느꼈던 그런 곡인데, 지금 세팅이 좀 더 안정적으로 된, 좀 더 최적화된 이 펠레그리나를 통해서 말러 요 교향곡 6번을 들어보면 이 다이나믹스, 단순히 악기들이 많아지는 거는, 그런 걸 이렇게 풀어내는 능력은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갑자기 큰 힘, 교향곡 6번 2악장에 훌렁거리는 뒤쪽에 큰 징을 치는 이런 순간들 있죠. 그 소리가 대단히 위력적이고 큰 소리가 나고 살짝 디케이가 되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 끝까지 울려오는 이런 느낌 있죠. 실제 공연장에서 듣는 느낌에 매우 가까운 그런 다이나믹스. 공연장의 느낌을 아무리 좋은 하이파이 시스템으로 들어도, 녹음을 굉장히 잘하는 음원으로 들어도 이게 순도가 높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에너지가 끝까지 살아나는 이런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소리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거를 펠레그리나는 자체 앰프, 다시 얘기하지만 3700W 출력의 시스템으로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전달하고자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소리를 말러 교향곡에서 아주 원 없이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뿌려지는 그런 입체감, 각 악기가 좌우 펼침이나 그리고 좀 더 드라마틱한 건 전후 간의 거리가 느껴질 때, 그런 곡 중에 저희 많이 들어보는 윈튼 마슬리스의 UME 같은 곡에서 그 슬랩과 베이스, 피아노,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트럼펫, 그리고 저 아래쪽에 쿵쿵거리는 킥드럼 소리, 이런 배열이 문자 그대로 드라마틱해요. 이렇게 순도가 높고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펠레그리나가 그려내는 사운드는 비비드하다고 말씀드렸죠. 뚜렷뚜렷해요 아주. 그래서 재즈의 이런 콘트라스트, 아주 묵직하고 진할 때와 연할 때를 아주 강렬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콘트라스트의 느낌이 이런 재즈 들을 때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펠레그리나를 이 공간에 이렇게 놓고서 들어보면서 다시 또 새삼 느끼는 거는, 대략 이 정도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는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키도 커야 되고 좌우 폭도 그렇지만 뒷길이가 굉장히 깊어야 되는, 그래야 나올 수 있는 소리를 이 반경이 42cm라고 하는 요 안에 이걸 다 집어넣었다는 게 음악을 여러 곡을 들을수록 좀 신기한, 그렇게 해서 구현되는 소리의 품질도 상당히 높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나의 이 3700W 액티브 시스템을 요만한 공 안에 다 집어넣는지, 그게 참 들을수록 신기한 그런 스피커입니다. 4개 유닛을 동축으로 배치를 했다는 이 발상도 상당히 뛰어나지만 그거를 사운드로 구현했다는 게 음악을 들을수록 새삼 이 스피커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대략 이 정도 공간에서, 지금은 좌우가 굉장히 넓은 오디오 갤러리 본사 3층이지만 좌우를 한 보통 일반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3-4m 정도? 그 정도 간격을 두고 이 카바세 전용 앱이 있어요. 거기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좌우 스피커 간 거리, 뒷벽 거리, 그 다음에 고음, 중음, 저음의 그 밸런스, 그 다음에 좌우 중심을 잡는 이거 맞추는 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의 공간에 맞게, 그리고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자동 설정으로 놓고 돌려서 이렇게 맞추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금 사운드에 비해서 상당히 컴팩트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75년이 된 이 회사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했던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광대역 10Hz부터 27kHz까지 특히 낮은 대역, 아주 낮은 음까지를 낼 수 있는 연예인적 기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입니다. 오디오 갤러리 3층에 와서 뒤에 182인치 스크린과 함께 이 스크린의 사이즈와 사운드의 어떤 스케일이 사실은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 정도 화면을 보기에 사운드적으로 걸컥 부족하지 않은, 오히려 에너지가 더 남아도는 그런 사운드를 내는 이런 구형 스피커라는 거. 자, 오늘은 오디오 갤러리 본점 3층에서 펠레그리나 자리를 완전히 잡은 펠레그리나 소리를 오랜만에 원래 성능, 원래 품질을 좀 더 확인하고 그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방문해서 직접 느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